자, 첫 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역시 애청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 올해 38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 연습을 해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기에 부모도 초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걱정이 유독 컸습니다. 저는 2남 5녀의 막내로 큰 집에서 태어나 아이가 없던 작은 집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아련한 기억 저편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에서 자란 저는 작은 어머님이 외지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작은 어머님을 볼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저와 마찬가지로 입양된 5살 많은 누나 그리고 아버지와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표를 잡으셨는데요. 소위 호랑이 선생님으로 100m 밖에서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면 이유 없이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체벌을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엄한 정도를 넘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체벌을 받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시절 제 꿈이 빨리 자라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엄하디 엄한 아버지였으니 부자간의 정감 어린 추억은 찾을 수가 없었죠. 새벽 찬 기운을 헤치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간 목욕탕. 그 뜨거운 온탕이 숨막히기 힘들면서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 나오지 못했던 것. 그런 숨막히는 기억이 추억이라면 추억입니다. 그렇게 저는 사춘기를 지나 조금씩 철이 들었나 봅니다. 그쯤부터 조금씩 마음이 풀렸고요. 나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님과 길러주신 어머님 두 분이 계시니 나는 남들보다 2배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도 흔적은 남듯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저는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자신이 없어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독신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내는 여러모로 저와는 다르게 자라서 그런지 제가 부족한 정서적 안정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정하신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뵈니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었는지 알겠더군요. 더군다나 아내는 유아교육 전공자로 아이 양육에 있어서도 저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노력 덕분인지 4살 된 첫째 딸과 2살 된 둘째 딸은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접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바쁜 평일을 보내고 주말이면 특별한 약속 잡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데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저의 부족한 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아이가 부모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4살 된 큰아이가 엄마만 찾는 걸 보면 이상하게 자꾸 질투가 나고요. 주말에 실컷 놀아주다가도 딸아이가 엄마를 더 찾는 모습을 보면 그 당연한 모습에 서운함도 생기고 그러더군요. 뭐 이런 부분을 딸바보 아빠들의 공통된 질투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딸아이의 관심을 끌다가도 자꾸 짓궂은 장난으로 이어져 결국 아이를 울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또 처음 마음과는 달리 자꾸 아이를 자극해서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혼을 내는 저를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반복된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딸아이에 대한 저의 부모로서의 마음이 잘못 형성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고 느끼는 대로 자랄 텐데 혹시나 제 마음에 왜곡된 정서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꼭 고치고 싶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린 시절 주눅이 들어 운동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왜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 엄하게만 대했을까?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렇게 체벌을 하셨을까? 아직도 원망이 듭니다. 소중한 두 딸이 저로 인해 그늘지고 잘못된 정서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이라도 마음속 그늘이 있다면 걷어내고 두 딸 곁에 좋은 아빠로 서고 싶습니다. 예. 야, 이건 아버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나 감추고 싶은 고백하기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양자로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자식이 뭐 작은 집 큰 집으로 보내고 한 명 보내고 네. 이런 그랬어요. 경우가 옛날엔 많이 있었죠. 네.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많이 보내는 없으면 아들이 네, 없으면 그랬죠. 무조건 네. 보냈죠. 이제 네, 아들이 네. 없으면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양자로 그 집에서 예. 이제 자라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나왔던 그 애정은 안 생기는데 책임감만 있어요. 네. 내가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만 강하게 갖고 있지. 그 아주 끈끈하게 달라붙었던 그 사랑의 느낌, 네. 강한 애착의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의무감만 있다 보니까 그냥 엄격하게 대하는 게 부모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엄격함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강렬한 애착이 네. 없는 상태에서 엄격함만 네. 있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이런 상처를 입은 분들이 사실 그래요. 적지 않습니다. 네. 적지 않아요. 애들이 근데 금방 알죠. 알죠. 그 애착이 깔려 있는 체벌과 예. 그렇지 않은 체벌. 자기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지 네. 그리고 다른 부모가 대하는 그럼요. 거하고 그러게. 다 눈빛부터 네. 표정, 그러니까. 태도 이런 게 다 예, 예. 다르니까 네. 물론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또 희생하고 해주시지만 그 뭔가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그 인간이라는 건 사랑은 금방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느낌이 더 소중하지 네. 외적으로 주는 조건이나 물질 같은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그 네. 사랑이 결여되면 허전한 마음을 그렇죠. 감출 수가 없는데 그래요. 이렇게 어린 시절 성장하니까 결혼하면서도 자신감 없고 네. 네.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맞아요. 내가 가정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좀 고민하고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그러다가 네네. 이 아내분을 만난 건 다행히 또 아내분이 네. 유아교육도 하고 따뜻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주 좋은 가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성실하고 복이 있는 분이다. 그렇죠. 네, 네, 우선 네. 자기 자신에 예. 대해서 맞아요.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하고 아빠 그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이 있거든요. 네. 네. 사랑을 받고 그렇죠. 싶은데 누군가 나하고 긴밀한 사람을 만나면 긴밀한 관계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지금 이 아빠가 네. 아이한테 사랑을 요구해요. 그렇습니다. 왜 날 네. 더 안 좋아하지? 왜 날 안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지? 예, 예. 왜 나한테 놀라고 안 하지 하면 네.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 놀고 싶을 때 괜히 엄마를 귀찮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아빠도 애하고 놀고 싶으니까 하는 방식이 제일 유치하게 애를 귀찮게 건드리고 찝쩍대고 그럼 이제 애는 싫어하면 그땐 또다시 아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에서 아빠로 확 돌아가서 야단치고 왜 그런 없이 왜 그러냐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예. 상태로 돌아가서 또 귀찮게 하고 그렇군요. 요걸 지금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못 채웠던 예. 네. 충족되지 않았던 걸 그렇게 어른이 돼서까지 어떻게 막 채워보려고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진료실에서 또는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계속 누군가에게 사랑을 네. 누군가에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랑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아야 될 사랑인데 그걸 못 채우니까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예. 어른 돼서는 그만큼 채워주는 사람이 없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런 사람을 보면 조금 질려서 물러서게 되죠. 그렇죠. 물러서게 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무언가 허전한 마음. 맞아요. 왜 나는 이렇게 아무도 맞아요. 날 좋아하지 않나 하는 또 사실 잘못된 오해 이렇게 네. 그런 오해를 가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버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신 분은 이미 일단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분이고 맞아요. 돌아보는 그렇죠. 분은 네. 변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나를 이렇게 나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좀 키워보려는데 엄격한 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나를 키워준 아빠보다 지금 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네. 잘 보면 지금 내 나이가 네네. 그 아빠의 나이보다 그럴 수 많아요. 있죠. 예. 이 아버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 아버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빠는 나보다 한참 늘 어른. 늘 어른이라고 어른이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내가 그 아빠보다 나이 많고 그 네. 아빠보다도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누가 그 아빠가 어렸을 때 나를 예뻐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를 자꾸 다독이고 네.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애썼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계속 보듬어주고 네. 자기 어린아이에게 좋은 걸 자꾸 해주고 네. 내가 그 옛날 우리 아빠는 못했지만 내가 그 아빠가 돼서 그 역할을 지금 해주셔야지 네. 여기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예. 응?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분은 좀 오히려 좀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 또래쯤 된다 하면 사실은 거의 그런 과정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교육과 그런 그 체벌과 예. 그렇게 좀 엄격함 속에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저희 세대나 조금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뭐 그런 쪽에 생각을 하면 돌이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전쟁통의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어떤지를 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죠. 못했던 분들이 그럼요. 예.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대도 사실 부모로서 어떻게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네네. 못 배웠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모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도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직 이게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 이런 방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엔 이런 생각할 여유도 뭐 사실 없었죠. 없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네.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 네, 내가 맞아요. 좀 못 배웠으니까 내가 좀 못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냐.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도 잘해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좋은 부모다. 그렇죠. 잘해보려는 그렇죠.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내일 좀 더 잘해보려고 생각만 예. 한다면 좋은 부모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네. 조금씩 발전해보자 이런 말을 제가 네. 많이 드립니다. 네. 우리 여성시대의 김은아 애청자는 그때는 애정어린 부모님은 없지 않았나요? 저는 두 분 다 무서웠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들도 무서웠고요. 예. 그때는 이렇게 애정어린 말과 애정어린 표정보다는 그런 게 없었죠. 내뱉는 게. 윽박지르기보다 좀 그런 성격이 더 많았죠. 제가 사실 이제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는 많았고요. 네. 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 도시 중산층 집안에는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도시 그런 집들이 중산층 있었죠. 집안에 예. 꽤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수은하고 네. 사람 좋은 네, 이런 네. 성격으로 이렇게 맞아요.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성장에 대해서 꼭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예. 그렇죠. 지금 모습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 물론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대를 끊어가지고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걸 그대로 전해주지 말고 네. 약간 발전시켜서 네. 전해주자 이렇게 네. 마음만 먹는다면 아. 그걸로도 굉장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참 용기 있게 그럼요. 편지를 그렇습니다. 써서 보내주셨어요. 예. 이해가 가는 네. 그런 편지였어요.